네, 잘 쉬셨나요? 자, 오늘 응급으로 장비 사용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송 장비하고 우리가 들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목 사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니까요. 이런 장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장비들은 주들 것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처 카, 메인 스트레처, 그리고 분리형 들 것, 스쿱이라고 하는 분리형 들 것, 그리고 바스켓 들 것, 바구니형 들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다목적 접이식 들 것이라든가 다른 기타 들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들 것, 여러분들 그 소방 구급대원 아저씨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할 건데 어때요? 차에서 이런 장비들을 많이 이용해서 환자를 이송을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메인 스트레처라고 합니다. 스트레처 카라고도 하고요. 구급차에서 환자를 싣고 내릴 때 사용하고 접혀지기도 하고 앉혀지기도 하고 또 높이를 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바퀴가 있기 때문에 평탄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접이식이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도 갈 수가 있고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런 들것이 되겠네요. 자, 이 들것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충분한 이제 그런 한국형 구급차에 맞게끔 재원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들것은 바로 분리형 들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분리형 들것은 바로 여기 보시면 이쪽과 이쪽의 손잡이 부분에 이 탈착할 수 있는 그런 이 버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양쪽에서 여기를 딱딱 누르면 얘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환자의 어떤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어때요? 환자에게 이 들것을 아래쪽에 끼워 넣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환자가 어떤 곳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안 된다고 하면 환자를 무슨 막 이렇게 로고를 통나무 굴리기법으로 굴린다거나 아니면 하나 둘 하고 들고 빼야 되는데 분리를 타게 가지고 빼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비 바로 우리가 스쿱이라고 하는 분리형 들것입니다. 환자를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은 이제 우리가 척추를 완벽하게 고정하는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최근 논문에 보면은요 그냥 단단한 나무판이나 플라스틱 판으로 되어 있는 좀 이따가 살펴볼 긴 척추 고정판 못지않게 이 분리형 들것도 충분히 척추 고정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바구니형 들것, 우리가 바스켓 스트레처라고 합니다. 이 바구니형 들것은 생긴 게 이제 딱 봐도 바구니처럼 생겨서 이제 환자를 실어 운반하는 장비로 이게 반으로 분리되는 장비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 환자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산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눈밭 이런 데서 어때요? 여기다 환자를 위치시킨 다음에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끄집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헬리콥터로 들어서 갈 수도 있고요. 험한 지형에서 이게 항공기로도 이렇게 환자를 옮기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바로 바구니형 들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가변형 뭔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유연성이 있는 장비로
환자를 구출하고 신속하게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장비들이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당연히 확실하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척추 손상이라든가 경추 손상 환자한테 사용되어진 것은 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신속성을 요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들 것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제품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또 접이식 들 것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들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좀 사용하기는 편리한데 사실은 환자를 완전하게 고정시켜서 움직이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붕괴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좁은 맨홀 같은 데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부목들입니다. 부목들. 여러분들 이제 부목 사용법에 대해서는 1학년 때 많은 실습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부목들을 한 번씩 다 만져보고 적용시켜보고 충분히 연습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무 부목은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니까요. 자, 이런 나무 부목도 있고, 나무 부목이라든가 이런 삼각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철사 부목, 우리가 와이어로 만든 와이어 스프린트라고 하는 철사 부목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119 구급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것을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사가 이게 맨살에 닿으면 상당히 또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 차갑기도 하고 2차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와이어를 붕대라든가 이런 패드로 감싸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 막내 아들이 엄청 떠들어서 혼 좀 내고 올게. 잠깐 기다리세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부목은 우리가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드 부목, 패드 부목, 그리고 샘 스프린트라고 하는 알루미늄 부목이 있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굉장히 또 환자에게 2차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또 고정력도 상당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패드 부목, 얘가 이제 패드 부목이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가 알루미늄 부목, 샘 스프린트라고 합니다. 패드 부목은 이제 하지에 사용하는 부목, 그리고 상지에 사용하는 부목,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좀 제작이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막 이렇게 부목을 대려면 시간적인 소모가 좀 있는데, 이 패드 부목은요, 이 벨크로 타입으로 고정권이 돼 있어 가지고 모양 맞춰가지고 딱 대고 벨크로만 딱 채우면 바로 되고, 풀 때도 어때요? 우리가 붕대를 감거나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걸 사용한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것을 이렇게 촬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목이 바로 패드 부목이고, 이 알루미늄 부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플렉서블하게 잘 꺾이기 때문에 쉽게 적용해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가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공기 부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에어 스프린트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호수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환자의 수상 부위에 더 씌운 다음에 바람을 훅 불어서 우리 튜브에 바람 넣듯이 그냥 바람을 훅 집어넣어서 공기를 넣어 가지고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목입니다. 투명한 비닐 재질로 되어 있고요. 환자에게 좀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환자가 어떤 출혈이 좀 있을 때
우리가 압박 지혈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압박 지혈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추운 곳에 또 너무 장시간 보관하게 되면 재질인 만큼 손상이 될 수가 있고, 잘 찢어져 버리면 또 바람이 빠져버리겠죠. 온도 변화에 좀 취약하다는 거, 또 고도에 따라서 또 압력 팽창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얘는 이제 입으로 바람을 넣어야지 뭐 어떤 펌프를 사용해서 공기를 주입하면 안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좀 특수한 부목인데, 이제 우리가 바큐um 스프린트, 백큐움이라는 것은 이제 진공 부목이란 말이죠. 진공 부목. 이 진공 부목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또 학교에서 이렇게 구경하게 될 건데, 이 펌프를 활용해 가지고 이쪽에 내부의 이 공기를 쭉 빼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면 이 부목 안쪽에 얇은 그런 어떤 우레폼 조직의 뭐 결정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수 소재가 있는데 얘네들이 바람이 쭉 빠지면 딱딱하게 굳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기별로 이제 상지라든가 하지 이렇게 적용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바람을 빼주는 거죠. 빼줘서 모양을 만들어, 돌돌 감아서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바람을 딱 빼주면 그대로 딱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째로 머리부터 발까지 통째로 진공부목을 사용해서 고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신체 어느 부위든 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진공부목 사용할 때 이렇게 그냥 천처럼 생겼죠. 하지만 이 안에 이제 특수 소재가 들어있는 거죠. 일단 수상당한, 만약에 이렇게 다리 정강이 뼈 쪽이 뭐 골절이 있다거나 손상 당했다 그러면 이쪽을 간단하게 소독을 하고 붕대를 채취를 한 다음에 이 진공 부목을 감싸요. 감싸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감싸 놓고 바람을 펌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완벽한 고정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항상 어떤 부목이든 간에 부목을 적용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순환, 맥박 확인이에요.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제 신경, 감각이죠. 감각, 순환, 그리고 순환 맥박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모토, 움직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감각까지, 센소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PMS라고 합니다. PMS 확인 필수예요. PMS라는 건 뭐예요? 바로 펄스, 모토, 센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MS 확인은 항상 필수이니까 모든 부목 하기 전에 이렇게 PMS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진공 부목이 이제 제거된 모습이 보세요. 발에 있던 상태에서 만약에 제거가 되더라도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빈틈이 없이 다 이렇게 조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목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지만 단점은 비싸다. 네,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바로 견인 부목, 우리가 당김 덧대라고 하죠. 당김 덧대, 트랙션 스프린트라는 장비입니다. 굉장히 이거 좋은 장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으로 채택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빠지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견인 부목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견인 부목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말 그대로 대퇴골절, 그러니까 넙다리, 요즘에 이제 허벅지 쪽을 넙다리라고 하거든요. 넓적다리.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제 피머라고 합니다. 피머. 그래서 피머 샤프트 프랙처, 그러니까 넙다리 중간뼈가 골절이 됐을 때 다리가 짧아지거나 너덜너덜해져요. 그럴 때 기다란 뼈가 부러지게 되면 출혈도 출혈이지만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또 부러진 뼈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근처에 있는 큰 혈관이라든가 신경들을 막 찔러버리고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뼈 골절 시에는 반드시 당겨줘야 된다. 트랙션, 당기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견인부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자 다리를 잡고 쭉 당겨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당기고 있어야 돼요. 계속 당기고 구급차량 내에서도 쭉 당기고 오고 병원에 올 때까지 계속 당기고 와야 돼요. 안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뼈와 뼈가 마찰이 일어나고 혈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다리만 당기고 있을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환자가 외상이 심하고 출혈도 심하기 때문에 기도 유지도 해야 되고 수액도 줘야 되고 혈압도 재야 되고 석션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리 계속 당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당김 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고안된 장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근기증이 있는데요. 바로 근기증은 다리 중간 허벅지 쪽에 이 피머 샤프트 쪽,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이렇게 골절이 있을 때 가장 사용하기에 좋은데, 만약에 골반 골절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골반 골절이 같이 있을 때 이를 쭉 당겨버리면 골반이 더 늘어나가지고 출혈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골반 손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허벅지 쪽 아래쪽에 무릎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이런 데가 또 골절이 같이 있다 그래도 사용하시면 안 돼. 왜? 얘는 이 원리는 바로 발목 쪽을 고정해 가지고 쭉 당겨주는 원리인데, 발목을 잡고 당겨서 넙다리 뼈가 늘어나게 해야 하는 원리인데 발목도 부러져 있는데 당겨버리면 발목만 당겨지겠죠.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무튼 다리 종아리 3분의 1 아래쪽에 골절이 있을 때, 발목 골절이 있을 때도 사용하시면 안 된다. 얘는 언제 사용한다? 바로 이 넙다리뼈 골절 시에 사용한다. 그리고 관절이라든가 골반 골절이라든가 종아리뼈 아래쪽에 손상이 동반되지 않을 때 당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당김 덧대 사용법은요, 일단은 두 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고, 일단은 이제 환자가 한쪽 다리가 지금 골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반대쪽은 정상이고 이쪽 오른쪽 다리가 지금 골절이 있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골절이 있어요. 골절이 있으면 당연히 짧아져 있겠죠. 다리가 짧아져 있어요. 탱탱 붓기도 하고 통증도 엄청 심할 겁니다. 이럴 때 먼저 이쪽을 옷을 다 제거를 하고 외관 쪽으로 보이는 출혈이라든가 상처, 그러니까 오픈 운두에 대한 어떤 드레싱을 수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정에게 손상 부위를 좀 고정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PMS 검사, 아까 말했죠? 펄스, 모터, 센서리, 그러니까 맥박, 운동, 감각 검사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또는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당겨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감각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질 때까지 당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가 없어도 당기고 있어도 당겨야 됩니다. 자, 먼저 발목 고정대를 채워주시고요. 발목에다가 발목 고정대를 착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손상된 다리를 쭉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겨주시고, 환자가 상당히 아파하겠죠. 그리고 당긴 덧대를 길이를 측정하는데, 당긴 덧대 길이 측정할 때는 반드시 반대쪽 다리, 정상적인 다리 쪽에서 길이를 측정하시고요. 길이는 이 당김 덧대 상부 끝이 아래쪽에 오게 하고, 이 끝은 우리가 장골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골반뼈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쪽 허리 밑에 골반뼈 쪽에 끝이 위치하고
상부 쪽에 위치하고 아래쪽은 발 뒤꿈치를 지나서 좀 아래쪽으로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쭉 당겨서 견인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벨크로로 된 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탁탁탁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 서해부 쪽 이쪽에 이제 우리가 사타구니 쪽에 고정끈을 채울 때는 반드시 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드 같은 걸 하나 대주시는 게 좋아요. 패드를 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발목 벨크로를 이 고리에 연결해서 여기 보시면 손잡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돌려주시면 얘가 쭉쭉쭉쭉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리끈을 이렇게 고정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PMS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돌려서 쭉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쪽이 고정되는 상태에서 발목을 잡고 쭉 늘려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허벅 그 넙다리 뼈가 늘어나게 되겠죠. 언제까지 늘리느냐? 최대한 정상적인 다리하고 길이가 비슷할 정도까지는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 늘린 다음에 이제 맥박을 만질 때는 이쪽에 이제 발등 동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 그래가지고 발등 동맥을 만져보고 발가락을 어때요? 움직이게끔, 환자분 다리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보고 감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PMS를 꼭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부목을 댈 때 일반적인 원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뼈가 부러진 골절, 프랙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 이렇게 어긋난 탈구, 우리가 이런 것이 의심되는 부위에 모든 피복은 모두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항상 가위를 이용해서 익스포저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개방창이라든가 변형 유무, 그리고 많이 부어있는 상태, 출혈, 반상 출혈 등을 육안으로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 주세요. 골절이 생겼을 때 우리가 폐쇄성 골절도 있지만 오픈 프랙처, 그러니까 개방성 골절이 있어요. 개방성 골절은 애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면서 찢어졌다, 그러면 그쪽으로 많은 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방성 골절은 소독도 잘 해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개방성 골절인지 아니면 뼈는 부러졌지만 어때요? 오픈 운두는 없는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모든 상처들은 부목을 대기 전에 반드시 소독된 꺼즈로 꼭 이렇게 드레싱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이 개방성 골절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꼭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에 이제 이런 환자들 오게 되면요, 깨끗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척,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목 고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골절 부위를 포함하여 다친 곳에 가까운 쪽과 먼 쪽 관절을 모두 고정해야 돼요. 근위부라고 하죠, 우리가 근위부. 그리고 원위부, 멀리 있는 곳. 그러니까 만약에 넙다리뼈가 골절됐다, 그러면 넙다리뼈만 그쪽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 관절이 무릎 관절 있죠, 무릎 관절. 그리고 위쪽은 골반 관절이 있죠. 두 군데를 다 고정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상된 부위의 위쪽, 아래쪽 관절까지 다 고정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단한 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장시간 압박을 하게 되면 이 국소적으로 압박을 많이 당하고 2차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솜이나 패드 등을 밑에 대고 고정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항상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보조자가
부목이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손상 부위를 양손으로 잘 받쳐주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적당히 당겨주거나 하는 행위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장골,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란뼈, 롱본, 기다란뼈가 골간골절, 샤프트 프랙처가 있을 때는요, 심하게 변형된 경우에는요, 항상 이런, 뼈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휙 돌아가 있어요. 허벅지가 확 돌아가 있어요. 변형이 심해요. 그러면 그대로 이송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쭉 당겨서 정상적인 다리와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환자를 위한 길입니다. 아시겠죠? 좀 통증이 가더라도 그대로 그 상태로 고정하면 안 되고요. 기다란 뼈들은 항상 원래 위치로 당겨주는 것이 환자에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응구사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뼈 보호대, 경추 보호대라고도 하죠. 우리가 서비컬 컬러라고도 하고요. 뭐 넥 브레이스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뭐 스티프넥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또 종류별로 이름이 틀려요. 얘는 이제 넥 브레이스 중에 이제 스티프넥이라고 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컬러라는 것도 필라델피아 컬러는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 필라델피아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필라델피아를 많이 사용하고요.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런 스티프넥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C 컬러라고 해요. C 컬러. 서비컬 컬러. 서비컬이라는 것은 이제 목뼈를 말하는 목뼈, 경추. 어떤 외상이든 교통사고, 추락, 뭐 어떤 외상이든 간에 외상이 의심되는 환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이 목뼈 보호대가 장착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응급처치에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를 대시오 그러면 우리가 A, B, C 그래요. A, B, C. A는 뭐예요? 바로 기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AOA 기도를 유지해주는 거. 숨쉬게끔 기도를 유지해주고 B는 뭐예요? 브리딩 서포트예요. 그러니까 호흡 보조해주는 거. 숨쉬게 해주는 거. 호흡 보조. 산소를 주는 것도 다 그런 거고 아까 석션을 했던 것도 다 그런 거죠. OPA, MPA 다 기도 유지와 관련된 거죠. A, B, C는 뭐예요? 바로 circulation 그래가지고 순환인데 순환. 피돌이 피가 돌아야 돼. 피가 혈액순환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순환과 연관된 것들을 우리가 C라고 그래요. circulation. 혈압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맥박도 들어가고요. 또 심한 출혈도 이런 위험 요소가 되는 거겠죠. 자, 이때 A, B, C 중에서 AOA와 동급이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C 스파인 이모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경추 고정이에요. AOA and C 스파인 이모빌라이제이션. 기도 유지와 목뼈 고정은 동급으로 봅니다. 외상 환자한테는. 내과적인 환자한테는 그렇지 않겠지만 A, B, C만 해도 되겠지만 외상 환자에게는 AOA and C spine immobilization 그러니까 경추 고정이 항상 중요하다.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목뼈 보호대, 경추 보호대 C컬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의 사이즈를 좀 맞게끔 해야 되고 이런 스티프넥의 장점은 이 높낮이를 이쪽에서 조절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이거 좀 뭐 클럭 이런 걸 이용해서 뚝 누르면 빠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지고 해서 높낮이를 3단계,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환자의 아랫뼈와 그리고 여러분 쇄골이라든가 흉골 끝 라인 이쪽에다가 이 복장뼈 절원이라고 하죠. 이쪽에다 대고 이 목의 높이죠. 목의 높이, 목의 길이를 잰 다음에 이 두께만큼 필요한 길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스티프넥은 이렇게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필라델피아 컬러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미디움, 라지, 스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형화된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추 고정 장비의 장단점은 당연히 외부 압력으로부터 경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경추를 보호하는 것은 뼈를 보호한다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뼈 안쪽에 있는 척수,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수, 척수라고 하는데요. 뇌에서 연결된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수. 아시겠죠? 그 스파이널 코드가 목뼈에 둘러싸여져 있기, 목뼈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목뼈가 부러지면 그 스파이널 코드도 손상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뼈 보호대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C컬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C컬러만 채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C컬러를 채우고 환자를 평편한 백보드에 눕히고 머리를 다시 고정해야 되고 온몸을 다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C컬러는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손으로 도수 고정한 다음에 C컬러 채우고 그 다음에 헤드 이모빌라이제이션, 그리고 모든 부위도 다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소개드릴 장비는 우리가 구출용 고정 장비, 구출 고정 장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명 KED라고 합니다. KED라고 해. 이게 풀템이 아마 캔드릭 익스터널 디바이스 라고 하던가, KED. 자, 그래서 조끼처럼 생긴 건데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운전석이라든가 조수석에 있는 환자들을 안전하게 척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들것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이 KED예요. 앉아있는 환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KED 어떻게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교통사고 났는데 운전석에 이렇게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먼저 경추 고정을 먼저 실시하고 이 조끼처럼 생긴 KED를 환자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이게 차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 여성 그리고 구급대원이 이제 뒤로 먼저 가셔가지고 먼저 목뼈를 먼저 잘 도수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환자에게 C컬러를 또 적용을 합니다. 일단 목을 먼저 고정시키고, 그 전에 이제 에어웨이 확보는 먼저겠죠. 환자분 에어웨이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할 수 있으면 에어웨이 확보된 거예요. 아시겠죠? 말할 수 있으면 숨 쉬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에어웨이 먼저 확보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KED라고 하는 구출용 고정 조끼를 환자의 등판 뒤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요.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나서 조끼를 채웁니다. 구명조끼처럼 생겼죠? 조끼를 채워요. 조끼를 딱 채우게 되면, 자, 벨크로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끈체를 좀 이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래쪽 척추 그리고 위쪽 목뼈까지 통째로 안전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와 이 목뼈 받침대가 있어요. 이 받침대를 받침 패드를 넣어가지고 공간이 뜨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공간이 뜨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환자를 우리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차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에게 한 명의 구급대원이 뒤쪽으로 돌아가서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잡고 도수 고정을 시키면, 두 번째 구급대원이 어때요? 환자에게 C컬러를 착용하고 환자에게 의식도 확인하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면서 에어웨이가 확보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C컬러를 착용하고요. 한 사람은 계속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받쳐주고, 이 사이에다가 KED, 방금 봤던
캔드릭 익스터널 디바이스를 적용시키고 조끼처럼 생긴 캔드릭 익스터널 디바이스 KD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패드도 놓고 머리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도 목뼈 고정됐죠. 머리 고정됐죠. 머리까지 고정시킨 다음에 환자를 이제 이렇게 90도 돌려야 돼요. 90도 돌려서 이 밑에다가 환자의 엉덩이 밑으로 긴 척추 고정판을 집어넣고 척추 고정판으로 이제 눕혀서 아까 봤던 메인 스트레처카에 옮기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KD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 장비는 이제 앉아있는 환자에게 짧은 척추 고정판이라는 거, 짧은 척추 고정판. 환자에게 이제 가서 앉아있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짧은 척추 고정판입니다. 자, 그리고 긴 척추 고정판. 긴 척추 고정판. 재질은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는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수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왜냐하면 뜨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롱 백보드, 그래서 LBB라고 합니다. 좀 딱딱해요. 딱딱하죠. 이렇게 기다란 척추 고정판. 이런 것에 환자를, 이런 장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이 통나무 굴리기법, 로그롤이라고 합니다. 통나무를 굴린다, 로그롤, 이걸 이용해서 환자를 반드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자, 로그롤이 뭔가 한번 볼까요? 로그롤. 이게 로그롤. 마치 사람을 하나의 통나무처럼, 원통처럼 돌리죠. 원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쪽에서 한 사람이 반드시 이 머리를 먼저 고정해 줘야 됩니다. 머리 고정해 주시고, 이 사람들 좀 안 좋아요. 여기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목표 C컬러를 채웠겠지만, 그러더라도 항상 머리 쪽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고정을 해주면서 구령을 넣어가지고, 자, 하나 둘 셋에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양쪽 손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잡고 같이 돌리는 거예요. 로그를 한 사람은 이렇게 받침대를 받쳐주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항상 머리 쪽을 항상 이렇게 고정을 잘 해주시고, 돌립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목뼈를 항상 신경 써서 돌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받쳐서 내릴 때도 구령을 붙여서, 자, 조심 내립니다. 셋에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싹 내리고. 이게 바로 통나무 굴리기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헬멧을 착용하고 있을 때, 이 오토바이 헬멧이라든가 이런 걸 착용하고 있으면요, 이 때문에 목이 상당히 꺾이게 돼요. 목이 꺾이게 돼요. 여기 뒤통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목이 꺾여 있겠죠. 그러면 외상을 당한 환자들은 목이 꺾여 있으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숨을 잘 못 쉴 수도 있고, 산소 공급도 힘들지, 나중에 여기다가 무슨 우리가 기도유지기를 사용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의식이 없거나 그러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헬멧을 잘못 제거하다 보면 머리가 쿵 떨어져 가지고 목뼈가 손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헬멧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스포츠용 헬멧, 럭비 선수가 차고 있는 헬멧이라든가, 또는 이런 자전거 헬멧도 있겠죠. 이런 헬멧들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목이, 헬멧을 치울 때 목이 심하게 꺾이지 않고, 그리고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잡아서 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나중에 한 번씩 누워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모처럼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장비들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늘 제가 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은 전문 장비 담당인데 너무 베이직한 장비라 오랜만에 봤어요. 선생님은 병원에서 특수한 장비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심폐우효술, 우리가 에크모라든가 또는 자동 이 심장 마사지를 대신해주는 기계 루카스, XCPR, 뭐 오토펄스 이런 것들 전문인데, 아우 이거 포켓 마스크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오늘 좀 버벅거렸어. 선생님이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노트인데,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을 지금 시간을 좀 쪼개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카톡도 올리고 또 이상한 또 막 메시지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수업에 방해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릴게요. 네.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이, 근데 이게 좀 선생님 편한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좀 시도해 봤는데 어색해.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쭉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 과제를 좀 내야겠죠. 과제. 자, 과제를 잠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간단해요. 제가 육성으로 과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1교시 때 배웠던 입인두 기도기와 비인두 기도기, 그러니까 코인두 기도기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요. 코인두 기도기, 그러니까 비인두 기도기를 사용할 때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환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인두 기도기 사용의 금기증에 대해서 레포트를 좀 뭐 A4지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적응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부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2교시 때 살펴본 부목 고정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죠. 부목 고정의 원칙, 이것을 좀 정리해서 메일로 A4지에 뭐 A4지 한 장에다가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그걸로 출석 확인용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